산출해서 산출서를 우리가 산출한 거를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정별 산출서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정 리스트가 쭉 나오고 그 공정에 어떤 산출서들이 있는지 그 하위 레벨로 쭉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산출서마다 이제 나중에 금액 계산을 하게 되면 금액도 이제 뜨겠지요. 그래서 프린트하고 싶은 공정 체크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공사명 체크하면 모든 공정에 포함된 산출서들이 선택이 될 거고 인쇄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일단 화면으로 인쇄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가면 이제 그 다음 공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공사명, 공정, 도면 번호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다수로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 거고 몇 메다다가 몇 메다 부속은 그냥 7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하면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7 이렇게 한꺼번에 산출한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지만 프로그램은 하나만 산출해서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부속은 무조건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엑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엑셀 파일 클릭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이름 주고 원하는 시트 이름 주면 엑셀 파일로 프린트가 이루어지고 PDF로 하고 싶다 그러면 PDF로 선택하시면 이제 PDF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정 인쇄하는 데는 특별한 거는 없고 우리가 물량을 산출할 때 어떤 주의배관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 주의배관들은 이 템플릿에서 내가 들어온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없으면은 어떤 항목 추가하거나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목록이 안 뜨네. 아직 우리가 목록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을 다 산출했다. 그럼 이제 내역서를 만들어야겠죠. 내역 작성 버튼 클릭하면은 이제 내역을 관리하는 화면이 뜹니다. 펼치기 하면 이제 모든 공정이 펼쳐지는 거고요. 그래서 장비 설치 공사 선택하면 장비 설치 공사에 대한 내역이 보여집니다. 공정별 물량 찍기 하면 이제 공정별로 산출한 게 나타날 테고 레이어별 하면 이제 레이어별로 나타날 테고요. 그래서 급수급탕, 급수급탕 여기 레이어 명칭이 비어있네요. 이건 레이어 명칭이 없던 얘기고 접으면은 다음 레이어가 올라옵니다. 급수에 대한 물량이 쭉 있는 거고 다음 이제 급수도 닫혀지겠죠. 품샘 산출 줘서 우리가 품 뽑은 거에 대한 내용이 보여지는 탭입니다. 산출서 목록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산출서 목록이 쭉 나오죠. 현재 이게 장비 설치 공사라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클릭해서 다른 공정 클릭해주면은 다른 공정으로 이 산출서가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라는 산출을 상초에 급수에 뽑았는데 이걸 공정에 옮기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공정명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드래그해서 위에 그룹 판넬에 갖다 놓으면 이제 그룹별로 볼 수가 있어요. 장비 설치 공사 펼치면 얘 하나 있구나. 급수구탕 펼치면 얘 하나 있구나. 이제 여러 개 있으면 여기 밑으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산출서가 너무 장황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공정 위에 끌어다 놓고 필요한 공정만 분류해서 쉽게 보시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공정 산출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플러스 표시 클릭하면 항상 그 세부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세부 내역이 보여지지요? 큰 화면으로 안 나오니까 불편하더라. 그러면 이 돋보기 표시 누르면은 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아래 내용 때문에 화면이 적다 그러면은 핀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감춰지니까 좀 더 넓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테고. 자, 여기에는 수량이 집계돼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엘보가 1.8m 산출했고 0.2m 산출했고 우리가 하나하나 산출한 자료들이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누적이 돼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캐드에서 어떤 걸 삭제하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 그 객체에 대한 물량만 삭제가 이루어져요. 내가 자재 코드 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자재 칼럼 한번 클릭하면은 자재 오름차순이네요. 자재 코드 오름차순 한번 클릭하면 내림차순이고 오름차순이겠죠. 백화관 32mm가 1.3m, 0.2m, 0.3m 이렇게 산출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서
수량은 내가 캐드상에서 산출한 수량, 자재 할증은 단가표에 표준으로 백관가는 10% 할증하게끔 되어 있고 동관은 5% 할증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이고 산출 할증, 내가 뽑으면서 임의로 할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도면 수량, 도면이 1개짜리냐 20개짜리냐 곱하기 수량입니다. 그리고 재녹용 단가고요. 그리고 품생 코드, 품생 코드가 있어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품을 뽑아준다는 얘기고 템플릿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자, 템플릿 아이디. 이건 어디 주의배관 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템플릿 아이디는 어느 주의배관이냐? 여기 보면은 이제 양변기 주의배관, 뭐 세변기 주의배관 이렇게 있죠. 코드도 템플릿 다시 해서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고, 이거는 어디 주의에서 뽑았다. 이건 급수 레이어다. 급수 물량이나 급탕이면 급탕 물량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집계가 됩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건 이제 집계가 안 되겠지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템플릿 물량이 여기서 풀어져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양변기 안에 있는 세부 아이템들이 여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목록 누르게 되면은 이 현장에 사용된 모든 템플릿 목록이 여기 쭉 보여집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강관, 상향식 강관, 본, 글라스 벌브 68도짜리는 파이프가 0.5m 들어가 있고 레드샤가 1개, 헤드가 1개, 그리고 본이 0.5m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파이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m, 그럼 1m 바꿔주시면 됩니다. 레드샷 2개씩 보고 싶으면 2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어떤 새로운 항목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릭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보일러 하나 넣고 싶어. 보일러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수량 1개. 그러면 헤드 수량만큼 보일러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잘못했다? 자, 행삭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량을 뽑을 때 잘못 뽑는 건 대부분 어디 주의배관들이지 평면상에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검토할 때도 주의배관 이 리스트만 출력해서 봐도 큰 것들은 다 걸려진다는 얘기죠. 블록다고 이제 템플릿 인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이 안 떴겠죠. 그래서 요거에는 어떤 물량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금액으로 얼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만 프린트해서도 쭉 보면은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필터링이 돼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이제 여기에서 해당되는 파일들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물에 확인이 끝났고 다 맞더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내역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템플릿 해체. 그럼 내가 블록 잡은 것들이 이제 템플릿이 풀어져서 이 내역으로 들어가요. 다른 데 클릭했다. 여기에는 T로 시작하는 것들이 없이 다 이제 풀어져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하고 나서 어디 갔는데 야 그거 아니고 뭐 공조기 주의 밸브를 뭘로 바꿔 아니면 공조기 주의 뭐 부속을 뭘로 바꿔 뭐가 빠졌으니까 뭐를 더 추가해 이럴 경우 다시 여기 템플릿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영되어 있던 걸 취소해야 되니까 복구 누르시면은 이미 반영되어 있던 게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정했으면 다시 해체 누르시면은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템플릿으로 우리가 물량을 뽑았을 때는 나중에 내가 수정이 편하더라. 해놨던 걸 취소하고 다시 간단히 작업한 다음에 산출수 안 들어가고 내역에 일괄적으로 또 반영을 하고 적용했다 취소했다 적용했다 취소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얼마든지 많이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할 때 한 번에 대부분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 될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쓰면 뽑을 때도 편하지만 나중에 수정할 때 굉장한 강점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량을 다 뽑았는데
보온재를 다른 걸로 바꾸래요. 그렇다고 CAD에서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유리선 매직인 거를 내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클릭해서 내가 여기에서 15니까 요거 아스팔트로 바꾼 겁니다. 그럼 이 급수급탕에서 15mm는 아스팔트로 바뀐 거예요. 바꿔봤자 15mm에서 뭐 500mm 바꿔도 몇 초면 바꾸겠죠. 1분까지는 안 걸릴 겁니다. 몇 번 더블 클릭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 자재를 A에서 B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A에서 B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관을 강관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부가적으로 못 바꾸는 것들도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다 바꿀 수가 있겠지만 동관이 강관으로 바뀌면서 빼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삭제하면 다 삭제가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공정비율 직계표에서 요거를 요 화면에 띄워놓고 볼까요? 여기에서 요 화면을 요 셀 더블 클릭하면은 요 15mm만 여기 다 보여집니다. 도면 번호하고 제목 부저번 레이어해서 쭉 보여져요. 그래서 얘를 A에서 B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행가를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메다에 대해서 몇 메다 간격을 행가를 추가하겠다. 거기에서는 일괄 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2.5m 간격으로 행가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기준 수량 여기다가 2.5m 간격이면은 1 나누기 2.5m 하면 여기 수량이 나오겠죠. 그 수량 입력하고 일괄 추가해서 행가를 더블 클릭하면은 요 선택한 파이프 메다수 곱하기 몇 해서 행가 수량을 자동적으로 쭉 추가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보온재가 당초 비보온이었다가 보온으로 바뀐 경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행가를 뽑았어야 되는데 안 뽑았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지워야 되는 경우 지워야 되는데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어느 도면에서만 아니면은 레이어별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레이어 구분 없이 한 거고 여기에서는 레이어별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당 셀을 클릭하면 그 레이어에 대한 것만 이제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행을 선택하고 산출서를 바꿔주면은 A에서 B로 그 품목들만 산출서 이동이 가능한 거고 추가를 하면은 특정 항목을 요 수량에 비례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삭제를 할 때도 그냥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습니다. 일괄 삭제가 있고 행삭제가 있어요. 일괄 삭제는 뭐고 행삭제는 뭐냐. 행삭제는 현재 내가 이 행을 선택하고 있으면 이 행만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일괄 삭제는 얘하고 관련된 거 보온재가 있겠고 뭐 유볼트나 행가가 있겠죠. 또 용접계소가 연결돼서 용접계소도 됐고 그래서 얘하고 관련된 게 다 지워지는 겁니다. 엘보 15mm 하나를 지우면은 엘보 하나가 지워질 테고 용접계소 2개소가 지워지겠죠. 그런 것까지 같이 지우는 게 일괄 삭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내가 한번 해보고 아, 이 명령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지 뭐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쉽게 접근하려면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기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뽑아보시면 돼요. 내가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시면 처음에 뽑을 때 지칩니다. 모르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는 거 나오면 어렵지 않은데 모르는 거 나오면은 새로운 자재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없는 자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부터 고민하면은 그러면 산출서 시트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그냥 뽑기가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뽑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은 그거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역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제 아무리 잘 뽑아도 변경할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잘 못 뽑았든 아니면 잘 뽑았든을 떠나서 그때는 여기서 내역에서 품목을 바꿔주면은 산출서가 일률적으로 바뀌더라. 아니면 직계표에서 어떤 셀을 더블클릭하니까 아래 화면에 수정을 할 수가 있더라. 뭐 그런 정도만 아시면 나머지는
내가 실전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보시면은 내 몸이 받아들입니다. 자, 내역 화면에서의 대충이 그렇고, 이 핀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게 이제 감춰집니다. 화면이 적을 때는 이렇게 감출 수가 있고, 다시 가면 이제 나와서 핀을 다시 도킹 상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전체 공정 금액을 계산하려면 체크하고, 자, 공정 금액 계산하면은 전체 공정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해줍니다. 내가 해당되는 산출소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이 창을 접을 때 그때 이제 저장은 항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산출서 계산하면은 산출서별로 이렇게 돈이 계산이 되지요. 그래서 A라는 산출서에서 얼마, B라는 산출서에서 얼마, C라는 산출서에서 얼마. 그러면은 내가 이번 달에 기성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 도면에 대충 몇 %였어. 그러면 굳이 다 안 따져도 50%한 것 같아. 그러면은 아, A라는 산출서 50%네? 그럼 그 돈의 절반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정확한 주먹구구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산출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가 돈으로 환산됐을 때는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 화면에 이렇게 도킹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접었다가 다시 클릭하면 이제 나오고 또 클릭하면 이제 내역 작업 탭이 두 개로 보여집니다. 굳이 이것까지 자원을 잡아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으실 테고 프린트를 해보죠. 그러면은 펼치기 해서 체크하고 내역을 프린트한다. 내역서 인쇄에 가야겠죠. 그래서 종이로 인쇄할 거냐, 엑셀로 인쇄할 거냐. 엑셀 인쇄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엑셀을 이제 엑셀 파일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떠요. 그리고 결과가 엑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할까요? 창이 물어보면은 요 창까지 나오면 저장할 거면 저장하고 취소하면 되게 이제 원할 때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갑지가 만들어지고 갑지는 을지에서 이렇게 끌려오게끔 이제 소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내역서 시트 하면 이제 내역서 시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A 값은 뭐냐? 단값에 요 항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순서를 제가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장비 설치 공사, 뭐 급수급탕, 5배수, 닥터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이 있는 것들만 내역이 있는 것들만 이제 공정이 만들어졌을 테고 단가표 클릭하면 이 현장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가를 입력하면은 이 적용 칼럼에서 내역으로 끌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예 3, 4단가를 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3, 4단가 입력한 다음에 여기 적용 칼럼에다가 미니멈 수씩 넣어서 적은 거 끌려오게끔만 하면은 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1위 대가 목록 부분입니다. 1위 대가 내역 부분이고요. 1위 대가 내역 부분도 단가표에서 끌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내역을 입력하면 인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직계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이제 공정별 물량 직계표에서 미리 보기 하면 이제 미리 보기 돼서 여기서 프린트 누르면 이제 프린트가 되겠죠. 이게 오른쪽으로 쭉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종이로 인쇄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파일로만 인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이걸 이용해서 제가 캐드상에 붙여놨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는 거고 응용은 하기 나름이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공정별이고 레이어별로 분류해서 이걸 또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별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현장에 대한 단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단가 관리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현장에 나타난 모든 자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자재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산출수를 조사해서 여기 없는 아이템을 다시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조금 전에는 장비가 없었는데 장비가 나타났지요.
여기에서 글씨 색깔이 파란 거는 1이 대가입니다. 까만 거는 일반 자재예요. 자, 칼럼에서 품명교육 단위는 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단위가 빠졌으니까 입력을 해볼까요? 네. 컨트롤-C, 컨트롤-V에서 붙여넣지요. 단가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재료비든 노무비든 경비든. 자, 이 아이템에 대해서 품을 뽑아야 된다. 공정이니까 뭐 품 뽑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펌프다 그러면 품을 뽑아야겠죠. 품셈 아이디가 비어있으면 품이 안 뽑힙니다. 왜? 장비는 단가 마스터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겠죠. 그래서 품셈 아이디 칼럼을 클릭하면은 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장비, 펌프류 요거다 그러면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요 품으로 뽑아준다는 얘기죠. 펌프류 방진체 0.75kW짜리로 할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품셈 할증란에 내가 몇 퍼센트 할증 10% 할증할 때 그럼 1.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체크 칼럼에 체크 값이 있으면은 소모 답사제비를 구해준다는 얘기죠. 그 체크 값이 없으면은 소모 답사제비를 안 구해준다는 뜻이고 1위 대가 칼럼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항목이 1위 대가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1위 대가라는 얘기고 얘네 두 개는 내역서에서 소모 답비를 구해주는 품목이더라. 1위 대가 안에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럼 플러스 표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1위 대가를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량을 수정하든 아니면은 처음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나오면은 여기에 콤보 박스를 한번 눌러주면은 내용을 얘가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 줄이 검색 칼럼이에요. 내가 시크릿 바를 100엘버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100 치면은 100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쫙 보여집니다. L까지 하면 이제 100L이 보여지겠죠. 근데 별표하고 L 하면은 L이라는 글씨가 포함된 것들은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검색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이 필터링 된 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에 글씨를 지우든가 아니면 여기 X표를 눌러서 필터링 값을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배관공을 찾으려면은 배관 그러면 이렇게는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설마 단카페 배관공이 없을까요? 있겠지요. 분명히 놈으로 들어가 있고 규격란에 배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다른 자료를 카피해서 넣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편하려고 그렇게 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카페에서 찾는 거고 요 현장 단카페에 있는 걸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집어넣으시면 그 1위 대가에 해당되는 품목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마지막 칼럼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아이템을 추가하실 수도 있으신 거고. 그래서 수정이 끝났다. 마이너스 아이콘 눌러서 접으면은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가나 필요한 1위 그 품질 코드를 당연히 여기서 이제 부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닥트에서 제가 닥트를 아까 전에 VD 닥트에 단가를 넣어야죠. 그거는 댐퍼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닥트에 대해서 단가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블럭을 잡아요. VD. 그 다음에 여기 VD가 있네요. VD가 여기 있네요. 요거 더블 클릭 하면은 단가가 계산이 돼서 들어갑니다. 품생 코드도 계산이 돼서 들어가고 이게 0.1배짜리인지 0.2배짜리인지 계산해서 품생 아이디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최저 단가, 기준 단가가 스퀘어 세트당 10원이라는 얘기고 최저 단가가 10,000원입니다. 추가 단가 MD 같은 경우에 이제 모타값 추가될 테고 FV다 그러면 뭐 핸들 값을 추가한다든가 뭐 그런 겁니다. FVD니까 FVD 더블 클릭. 만약에 핸들을 별도로 뽑는다 그러면은
핸들 제외한 거를 여기다 해든가 아니면 요 추가 단가를 편집 상태에 놓고 0원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선택 상태에 놓으면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요 플러스 표시 클릭해 보면은 여기 안에 해배수별로 쭉 만들어져 있는 풍선 코드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클릭했을 때, 요걸 선택했을 때, 요 면적을 구해서 요 면적에 맞는 풍선 아이들을 얘가 자동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닥트 기부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가를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단가를 다 집어넣었다. 이 단가에서 난 뭐 몇 프로 업다운을 시키겠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블럭 잡고 뭐 재료비 몇 퍼센트, 노무비 몇 퍼센트 해주시면은 그만큼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1위 대가 안에 있는 공량은 몇 퍼센트 하면 이걸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블럭 잡은 것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다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블럭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거를 개별적인 단가가 수정이 됐어요. 이게 재료비가 뭐 1,000원으로 이렇게 1,000원으로 수정되고 이게 2,000원, 3,000원. 그러면 이 아이템이 1위 대가 안에 사용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1위 대가를 한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위 대가 계산 눌러주면 이 현장에 사용된 모든 1위 대가를 다시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은 1위 대가 계산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 단가를 우리가 내역서에 보내야겠죠. 모두 저장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단가가 내역서에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역에 와서 다시 이제 공정금액 계산하면은 수정된 금액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이 계산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한 감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엑셀로 해놓다 그러면 엑셀은 수식으로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가 바뀌면 당연히 수식이 재계산이 돼서 바뀌지요. 하지만 DB 언어는 어떤 명령이 내려졌을 때만 해당되는 기능이 실행이 되니까 단가가 바뀐다고 해서 내역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놓으면은 내가 원치 않을 때 막 계산이 이루어지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단가 하나 만들 때마다 내역 재계산, 하나 만들 때마다 내역 재계산. 이제 그런 그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서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단가가 바뀌었다. 그럼 이 단가가 1위 대가 안에 사용됐을 수도 있으니까 1위 대가를 한번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단가표에 단가가 다 계산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를 내역서에 적용해야겠다. 그러면 내역서에 적용을 하고 내역서에 와서도 이제 재료비 노무 경비를 다 더해서 최종 금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공정 금액을 계산해야겠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논리상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단가는 어떻게 하고 내역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템플릿 해제 복구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분석은 뭐냐? 템플릿 분석 한번 보죠. 그러면 이 현장에 사용된 템플릿 목록이 오른쪽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른쪽에 다 나왔어요. 아래쪽으로는 자재 리스트가 쭉 나오고 그래서 어떤 자재가 어느 템플릿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죠. 내가 원치 않는 자재가 내역서에 보니까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백간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백간이 나왔더라. 쭉 보니까 이 템플릿에 요 상향식 반본 글라스 68도짜리 여기에서 나왔구나. 그럼 내가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내역 관리에 아까 지금 템플릿 목록을 만든 다음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그 아이템을 수정하실 수도 있으신 거고요. 네. 그럴 때 이제 분석은 전체 템플릿 목록을 작성해서 그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딱 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고자 할 때
분석 탭을, 분석 버튼을 누르면 되겠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역 작성부터 그렇고, 자, 우리가 품셈, 아까 전에 품셈 산출하는 거 제가 안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체크하고, 품셈 산출하시면 기존에 산출되어 있던 품셈은 삭제가 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시 품셈이 이제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품셈 산출한 결과치가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내역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품셈 산출 근거 누르면은 1번에서 화면이 워낙 좀 적어서 우측편에 이렇게 산출한 공량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닥두공 얼마, 배광 얼마, 보통 얼마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서 인쇄하시면은 요거 자체도 인쇄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품셈 정보 삭제, 산출되어 있는 그 품셈 정보를 완전히 얘를 이용해서 클리어를 시켜주고 다시 산출하실 수 있으시고요. 메모. 이건 우리가 뽑으면서 메모했던 사항들이 공격명, 도면번호 이렇게 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프린트해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프린트해서 나만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여기다 지운다거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외주관리. 이거는 내가 외주성을 여기에 또 접목을 시키는 건데 사실 여기 현장에서는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우리 견적하는 사람들은 내가 뽑은 거 외주받아서 한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완벽한 내역서를 만들고자 할 때 엑셀로 받은 내역서를 읽어드리는 기능입니다. 읽어드려서 해당되는 공정에다가 넣어주는 기능이니까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장비 견적 이거는 장비 리스트를 이제 업체별로 대비표를 만들어주는 건데 요거 자체도 여기는 필요 없으실 거고 소스 데이터 이거는 데이터 원시 데이터니까 프로그램이 산출한 데이터가 여기 일목요연하게 보여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나중에 수정할 때 궁금하면은 이 데이터를 보는 건데 실제로 사용자가 보실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관리. 자원관리가 어떤 단가를 새로 만들고 아니면 일위 대가를 새로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단가표는 이제 BM 마스터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 관리를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단가 마스터가 실행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단가들이 보여지지요. 우리는 이걸 끌어다가 캐드상에서 산출하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정들은 사용자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발브 밑에 뭐를 더 만들겠다 그러면은 자식 노드 추가하면 알람 발브 계정 밑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더 추가가 이루어집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